트리탄 큐말코드. 정말 이상한 이름이네. 창천행로 복슬복슬호의 작가는 왜 이런 필명을 지었을까? 글자만 보고 멋대로 해석한 거야? 하지만 아주 그럴듯한데? 아무튼 그런 귀여운 만화를 그린 걸 보면 분명 아주 온화한 작가님일 거야. 작가님이 잡지에 그 만화를 연재한 지는 반년 정도 됐대. 처음에 복슬복슬호는 이상낙원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작품은 아니었어. 오티 어르신이 제작한 기억 거품 영화 성배 스테이나이트가 대박을 터뜨린 후 은하열차의 모험 이야기가 점점 더 널리 알려지면서 복슬복슬호도 갑자기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끌게 된 거지. 가장 최근에 연재한 성화 귀환의 장 엠포리어스 창세는 재고가 부족할 정도로 인기라고 해. 큐말코드 작가님은 우리 열차의 모험 과정을 잘 알고 있으니 틀림없이 열차팀의 초은하급 열성 팬일 거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에? 펄럭스 직원이 알려준 주소대로 왔더니 왠지 나디본 곳에 도착했네. 설마 이 조그만 도부부르 구역에 있을 줄이야. 첫 번째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간 다음 우회전해서 200m 직진하면 에? 주간너굴 신문사잖아! 설마 복슬복슬호 작가가 너구리인 건가? 어쩐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더라니. 우리 어서 올라가 보자. 연구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복슬복슬호는 복슬복슬, 폼폼은 보송보송. 내 월급 내놔! 들어와. 어디 한번 맞춰볼까? 다음 대사는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겠지? 나일록스 씨가 왜 여기 있어요? 왜? 이 잡지사의 설립자이자 사장 겸 편집자로서 여기 앉아 있는 건 아주 합당하고 논리적인 일인걸? 나일록스 사장님이 아니 우리 형제들 월급을 몇 달째 안 주고 있어. 돈이 아니었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십 기자가 돼서 은하열차의 거물들을 몰래 찍겠냐고. 월급도 안 주는 사장은 여기 앉을 자격이 없어. 지옥으로 가야 한다구리. 이 바보들, 내가 없었다면 너희는 진정 이상방어부의 어느 그림 속 감옥에 처박혔을 텐데 너희를 지켜준 은인에게 뻔뻔하게 월급을 요구하는 거야?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회뉴스 궤도 체인지 너굴 연쇄절도 사건 혹시 들어봤어? 낙원역 1996년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어난 게 아니었는데 너구리로 태어나서 정말 미안해. 이뻐. 아무리 약점을 잡고 있다고 해도 우리를 공짜로 부려먹는 건 너무해. 우린 이미 권력을 교체했어. 새로운 사장님이 왔다구리. 사장님, 우리를 위해 나서줘구리. 안녕 무명객 친구들. 너구리 전굴은 예약해야 하고 정부는 한 건당 1만 신용 포인트야. 청구서리는 쭉 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돼. 창고에 사는 녀석이 전문가거든. 그게 아니라면
지혜롭고 재치있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흐릿한 큐말코드 작가님이 만나고 싶은 거야? 사실 그녀는 바로 누굴까? 모든 오답을 제외하고 나면 진실은 단 하나. 여기서 유일하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 나일럭스. 당신이 바로 흐릿한 큐말코드예요. 이런, 들켜버렸네. 내 위장을 간파한 보상으로 뭘 해줄까? 사인? 아니면 사진? 다시 한번 소개할게. 난 나일럭스야. 필명인 흐릿한 큐말코드라고 불러도 좋아. 어쩐지 폴럭스 타워에서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에 대해서도 잘 알더라니. 근데 잠깐! 흐릿한 큐말코드라는 신분도 사칭한 건 아니죠? 신부는 결국 가면과 허울에 불과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바라보는 시각에 달렸지. 적어도 지금 이곳에는 스타레일 패스에서 출간 사인회를 열고 은하 열차를 홍보해줄 또 다른 흐릿한 큐말코드가 없을 거야. 안 그래? 저희가 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약간의 추리를 했을 뿐이지. 스타레일 패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 완벽을 추구하는 펄림의 일처리 방식으로 봤을 때 분명 너희와의 협력을 위해 더 많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겠지? 물론 날 섭외하는 것도 그녀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나일럭스 씨는 분명... 하지만 난 거절할 거야.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창천항로 복슬복슬호가 이 세계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아? 입장 제한이 없다면 현장에서 줄 선 사람들이 이 행성을 2바퀴 반은 돌걸? 이게 무슨 사인회야? 고문 현장이지. 좀 무섭긴 하네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희가 다음엔 또 어느 벌집을 쑤실지에 달렸지. 그러니까 내 말은 너희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또 어떤 악당을 쓰러뜨릴지에 달렸다고. 정말 저희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일럭스 작가님? 허락도 없이 열차팀의 초상권과 모험담을 사용했는데 저희에게 뭐라도 보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 이제 은하열차 탑승자 전원을 대표해 초상권 사용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손해배상금을 청구할게요. 총액은 16억 신용 포인트예요. 그 금액은 대체 어떻게 나온 건데?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지금 정말 한 푼도 없어. 말도 안 돼요! 만화 인세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실 텐데! 남 모를 사정으로 인해 내 재혼이 영 별로거든. 하지만 알겠어. 너희가 원하는 게 꼭 돈뿐만은 아닌 거잖아? 스타레일 패스에 참석할게. 그럼 됐지?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큐말코드 작가님! 대신 작품의 모델인 두 사람도 전시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창천항로 복슬복슬호에 대해 잘 공부해줬으면 해. 팬들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 곤란하잖아. 다음은 나일럭스 작가의 강좌 시간이야. 날 따라와. 큐말코드 작가의 강좌를 시작할게.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편하게 질문해줘. 큐말코드 작가님, 왜 은하열차를 만화 주제로 삼으신 거예요? 난 현실에서 소재를 찾는 편이거든. 하지만 아쉽게도 이전에 그렸던 신을 벤 아케론, 갤럭시 레인저 전기와 그의 수십 권의 만화들은 중간에 연재를 중단했어. 너희가 아이언툼을 물리치면서 인기가 치솟지 않았다면 이 작품도 연재를 중단했을 거야. 다음부턴 그런 슬픈 질문은 하지 말아줄래? 죄송해요. 화면 중앙에 있는 작은 동물은 창천항로 복슬복슬호의 주인공 야구방망이 라쿤이야. 얼마 전 마치버니와 단멍이가 쓰레기통에서 그를 발견했지. 그때 우주정거장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날뛰고 있었어. 괴물은 야구방망이 라쿤을 향해 불을 뿜었지만 화염은 쓰레기통을 뚫지 못했지. 오히려 쓰레기에 불이 붙으면서 풍기는 악취에 괴물이 쓰러지고 말았어. 큐말코드 작가님, 왜 제가 주인공이에요? 요즘 독자들은 몰입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 과거가 미지수인 캐릭터가 가장 좋은 선택지지.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라쿤 씨가 가장 늦게 열차에 합류하긴 했지만 세계 각지에 남긴 에피소드가 워낙 많아서 말이야. 나부의 감옥에서 외계 생물을 두드려 팼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니까 말 다 했지 뭐. 이런 병맛 소재를 주인공으로 쓰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하가 가만히 안 있을걸? 야구방망이 라쿤은 너나 하셔. 이 몸은 그런 양보 필요 없거든. 마치 세븐스, 복슬복슬호는 만화일 뿐이야. 하지만 만화 밖에 있는 캐릭터, 작가, 독자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 아니겠어? 갑자기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큐말코드 작가님, 저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렇게 엉뚱한 야구방망이 라쿤, 과묵한 단멍이, 그리고 활발한 귀여운 마치버니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3인조가 되었어.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한매령의 큰 타격을 받은 이후로 난 우주의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거든. 현대 사회에서는 역시 복슬복슬한 귀여운 것들이 제일 인기라는 걸. 하긴 폼폼의 귀여움은 나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지. 성인팀 이미지를 디자인할 땐 공을 꽤 많이 들였다고. 괴물을 물리친 후 야구방망이 라쿤은 다른 동물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복슬복슬한 동물들로 가득한 복슬복슬호에 올랐어. 여기서 주인공은 성격이 전혀 다른 세 마리의 커다란 동물들을 만나게 돼. 첫 번째는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차장이자 우주에서 가장 귀여운 폼폼이야. 그 옆에는 우아한 항법사 히메냥이 씨가 있고, 알아요. 이게 히메 냥이, 모델은 히메코 언니. 히메코 언니한텐 비밀로 하자. 위쪽에 있는 갈색 대형견은 이름을 말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맞아, 바로 윌트 아저씨! 그냥 웰트 아저씨야. 작가님의 장명 센스는 정말 남다르네요. 그렇게 6마리의 복슬복슬한 동물들은 복슬복슬호 열차를 타고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 스토리는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겪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 상락원의 독자들을 위해 예술적 가공을 조금 했을 뿐이지. 조금 많이? 하늘 게임보다 더 잔혹한 만화계에선 독자들의 취향에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옛날에는 만화 대가들이 100화에 걸쳐 복선을 깔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100페이지가 되기도 전에 연재가 중단될 거야. 독자들이 점점 더 만족을 못하니까 작가들은 어쩔 수 없이 더 자극적이고 화제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지. 하늘 게임과 아주 비슷한 것 같지 않아?
이제 복슬복슬호의 등장 캐릭터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 것 같네. 그럼 이제 내가 현재 직면한 창작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이번 복슬복슬호 스탠드에서 뭐가 보여? 귀여운 동물이 된 개척자야. 맞아, 이건 캐릭터야. 그리고 넌 이 캐릭터의 모델이지. 하지만 너처럼 재미있는 모델이라도 독자들이 관심 갖지 않거나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기 마련이야. 만화가의 일은 바로 볼만한 부분을 골라내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귀엽고 영리한 건 마치버니 담당이고, 엉뚱하지만 든든한 건 야구방망이 라쿤 담당이야. 이런 걸 바로 구체적인 모델과 추상적인 캐릭터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캐릭터의 추상적인 면은 독자들에 의해 한 번 더 단순화되는 거고. 온 우주의 독자들이 너희 무명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너희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 너희는 영웅의 위대한 업적 덕분에 주목받게 됐고, 너희가 보여준 기세 덕분에 복슬복슬호의 캐릭터들을 창작할 영감을 얻을 수 있었어. 하지만 영웅이라는 신분은 캐릭터에게 인기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캐릭터를 구속하는 족쇄이기도 해. 그래서 복슬복슬호의 동물들은 더 강력한 악당들을 물리치고 더 멋진 이야기를 펼쳐야만 독자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독자들의 인식과 기대는 캐릭터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어. 이미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인기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되겠지. 예상 밖의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거나 더 강해지지 못한다면 독자들은 금방 이 만화에 질리고 말 거고. 안타깝게도 창천항로 복슬복슬호는 지금 이런 곤란한 창작 정체기에 빠져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오랫동안 만화를 그리다 보니 내 머릿속 아이디어도 거의 다 떨어졌어. 수백 엠버 기원 전엔 뒤로 공중제비를 도는 고양이만 봐도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 고양이가 펄럭스 타워에서 메카아머와 1대1 사투를 벌여야만 그런 박장대소가 터질 거야. 복슬복슬호의 일상 특집이 불티나게 팔리긴 했지만 계속 외전만 그리고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가십거리를 모으기 위해 고용한 기억하는 자들이 엠프리어스에서 전멸한 후로 내 소재 출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런데 은하열차의 내부자가 하늘게임에 숨겨진 일화를 슬쩍 알려준다면 독자들은 최신화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할 거야. 대박! 흐릿한 큐말코드 작가님은 타임머신이라도 탄 건가? 그럼 앞으로 복슬복슬호의 판매량도 되살아날 수 있겠지? 어차피 내 밑에 있는 너구리 녀석들은 이제 너의 직원이니까 하늘게임 보도자료를 나한테도 한번 넘기라고 해. 이걸로 너희의 독점 각색권을 산셈 칠게. 그때 가서 5대5로 나누자고? 7대3으로 하자. 콜! 내가 7이고 네가 3이야. 와, 폐쇄 전환이 스파클보다 빠르네요. 좋아! 수익 배분도 끝났으니 이제 창작이 술술 풀리겠지? 스타레일 패스에서 나일럭스 작가 본인이 등판하는 모습을 기대해줘! 수백만 쌍의 눈과 무수히 많은 원력이 모이는 성대한 축제 스타레일 패스! 성대한 축제인 만큼 환락의 축복을 노리는 온갖 어둠의 세력도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거야. 영웅과 악마가 낙원에서 함께 춤춘다라. 지금 세계에 이보다 더 좋은 창작 소재가 있을까?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영웅님! 아련자는 원력의 주인이지만 원력 역시 아련자를 구속하는 족쇄가 되어 그들의 소원을 이루도록 강요한다. 애정과 혐오, 의존과 두려움은 닮아있다. 원력을 조종하는 건 사랑일 수도 증오일 수도 있다.
감사해요. 이 노트가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구나. 우리 가문은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환월 게임에 참가해 에이언즈의 힘으로 그래피아 혈통을 괴롭히던 저주를 풀고자 했지. 그 중엔 가면을 얻지 못해 관측자로서 역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도 있었고, 가면을 착용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한 이도 있었어. 그러다 400년 전 너의 외고조부께서 환월 게임의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아하를 아련하게 됐단다. 하지만 가문의 저주는 끊이지 않았어. 그분은 이런 기록을 남겼지. 파멸의 신이 꽃다발을 들 수 없듯 환락의 신 또한 저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이는 인과의 순환이다. 아버지, 무엇이 절 낫게 했는지 묻고 싶으신 건가요? 내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15년 전에 네가 어떻게 치료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스스로 털어놓는 그날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다만 네가 듣기 싫다 해도 아버지로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단다. 예술가로서 난 언젠가는 사라질 생명이 시련을 거쳐 시간에 새겨질 만큼 찬란한 순간을 드러내는 과정을 보는데 심취해 있지. 자격 없는 아버지로서 딸이 비극으로 향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 네가 영웅이 되어 아키비리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길 바란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앞날을 알 수 없기에 누군가는 먼저 발걸음을 내딛고 더 많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길을 개척해야 하는 법이죠. 그래서 네가 남길 바라는 마음에도 널 막을 수가 없단다. 이건 내 딸의 선택이니 묵묵히 지지하며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 잠들기 전에 자주 들려주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니?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 한 공주가 살았는데 그녀는 인간 세상의 희로애락을 알지 못한 채 매일 화원에서 그림을 그렸지.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림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 어리둥절한 공주는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 꽃바다와 산을 지나 세계의 끝까지 나아갔단다. 그곳에는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오래된 고탑이 있었어. 그 탑은 마치 온 우주를 품고 있는 듯했지. 계단을 타고 올라간 공주는 고탑 꼭대기에서 화원박 세계를 보게 됐어요.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건 세상을 뒤덮은 불길 때문이었죠. 무한의 고탑에서 태어난 그래피아는 숙소로 가서 붓을 휘둘러 수많은 환조종을 창조했고 파멸의 전장에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과 화염으로 뒤덮인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무라타죠. 하지만 성씨 말고 선조의 이름 그래피아에 관한 해석 역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바람이란다. 히메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네가 원하는 일이라면 너의 그래피아를 이루렴. 가서 개척의 발걸음으로 네가 보는 세계를 그려봐. 고마워요, 아버지. 참, 어디 아프신 데는 없죠? 제가 없는 동안 술, 담배를 시작하신 건 아니겠죠? 그래피아 아카데미의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지. 다만 요새 건초염이 자주 재발하고 허리 디스크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히메코, 이곳은 얼마나 머무를 예정이니? 적어도 달의 위상이 변하기 전까진 이상낙원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환월이 영원히 차올라 있었으면 좋겠군. 히메코, 너의 여정이 순조롭기를 바라마.